레트로 뉴스와 음식 이야기를 전하는 뉴스보다 맛집입니다. 오늘도 요리하는 기자 이기진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연일 추위가 아주 매서운데요. 이런 혹한의 날씨를 감수할 만큼 아주 매력적인 곳을 다녀오셨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겨울방학이잖아요. 예. 그래서 겨울방학을 맞아서 가족여행하기 아주 좋은 곳을 추천해드리려고 합니다. 아, 네. 네. 그게 바로 충남 예산의 덕산온천인데요. 예. 충남에 옛날부터 이제 온천이 상당히 많았죠. 예, 예. 뭐 충주의 수안보 온천, 또 온양온천, 아산온천, 또 가까운 유성온천도 있고요. 예, 예. 그 중에서도 이제 덕산온천 하면은 옛날부터 솟아오르는 물이 아주 약소하겠다. 그래 정말로 전국에서도 아주 보양 온천으로 사랑받는 곳입니다. 네. 원래 겨울철에 예산 덕산온천을 다녀오는 것은 정말 호사였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지금 그 덕산 온천 같은 경우 지금 사진도 나오는데요. 정말로 옛날부터 예. 유명했던 곳이죠. 아. 그래서 뭐 왕들도 많이 왔었고 예. 뭐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그리고 그 왜 그 온천마다 예. 전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학과 관련돼 있는 전설. 예. 그 유성 온천 같은 경우도 저기 덕산 온천 같은 경우도 예. 바로 저런 학의 조형물. 예. 그 옛날에 다리가 부러진 학이 와서 치료하고 갔다 이런 저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저 사진 좀 나오네. 저 사진은 예. 가장 오래된 1265년도 그 지하에서 땅에서 네. 온천물이 솟아오르는 그런 사진이네요. 네. 예. 그래서 오늘 뉴스보다 맛집에서는 그 가족 여행지로 특화된 네. 덕산 온천을 찾아가 봤고요. 네. 그리고 또 예산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아주 특별한 맛, 추억의 맛을 소개해 드립니다. 야, 뽀드득 뽀드득 눈소리 정말 오랜만에 듣네. 아이고, 푹신하네. 이거 좋다. 아. 이곳은 객실마다 온천물을 받아 가족끼리 오붓하게 온천을 즐길 수 있는데요. 코로나19 이후 대세가 된 가족탕에 저도 몸을 담가봅니다. 한 살 더 먹으니까요. 온천이 좋더라고요. 여기는 가족 온천이에요. 그래서 널찍널찍하고 보세요. 욕조도 아주 넓어서 참 좋네요. Are we going to a hooky lounge? A hooky, hooky, hooky. 겨울인데 물이 따뜻해요. 그래서 온천도 하고 또 수영 좋아하는 분들은 가족끼리 와가지고 이렇게 뭐 데크도 있고 하니까 여기서 하루 보내면 좋겠어요. And only a mama comes swimming to me. Are we going to a hooky lounge? A hooky, hooky, hooky. 뜨끈한 온천 여행 후 탁 트인 예당으로 나서봅니다. 온천 했더니 얼굴이 좀 뽀송뽀송합니까? 충남 예산에서의 두 번째 가족여행 아이템 예당호입니다.
저기 보이는 출렁다리도 명소지만 최근에 또 하나의 명소가 생겼습니다. Um sapato a desaparecido. 와, 가장 높은 지점이래요, 여기가. 와, 예당호까지는 한 7, 80m 정도 돼 보이는데? 야, 여기가 하이라이트네. 오늘이 영하 13도, 14도예요. 이 뒤에 누가 이 막 호숫가 옆에 있는 이런 곳에서 찾아오나 했더니 이 모노레일이요. 그러니까 막 지금 하나, 둘, 셋, 넷, 6개인데 벌써 다 찼어요. 다 찼고 그리고 엉덩이가 따끈따끈따끈해. 아유, 이거 보세요. 그리고 막혀 있어가지고 겨울에도 아무 추위 없이 그냥 이용할 수 있어요. 야트막한 산자락과 호수 옆을 오르고 내리는 예당호 모노레일, 조각공원과 출렁다리, 음악분수에 이어 예당호의 새로운 명물로 사랑받길 기대합니다. 내 고향 삽교를 하시나요? 맘씨 좋은 사람들만 사는 곳, 시냇물 위에 다리를 놓아 삽다리라고 부르죠. 서울역에서 장항선 타고 추억의 삽다리는 사라졌지만 삽교의 명물을 맛보러 갑니다. 수덕사 구경을 하시려거든. 이곳은 맑은 국물이 아닌 얼큰한 국물로 육수부터 남다른데요. 뚝배기에 흰밥을 올리고 결대로 찢어낸 소고기로 봉긋하게 산을 쌓아 올립니다. 그런 다음 빨간 국물 사이로 풀어준 달걀이 노랗게 떠오를 때 뚝배기 한가득 부어주면 육개장 같은 추억의 빨간 국밥이 완성됩니다.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가면서 계란을 풀었네. 네, 저희는 네. 한우 국거리 고기 찢어가지고 아침마다 오면 어르신들이 고기를 찢어요. 그래서 살코기만 있고 기름기를 다 제거했어요. 그래서 계란이랑 파가 들어가는 게 특징이에요. 아, 계란, 달걀하고 파. 네. 야, 색깔 좀 봐. 야, 이게 대학교 다닐 때 그 학교 앞에서 먹었던 그 추억의 국밥 그거네. 참을 수가 없어요. 자, 국물부터. 아유, 고추기름이 아니네. 야, 달걀을 풀면 모든 게 이렇게 부드러워지거든요. 빨리 먹어야지. 아, 억지로 만든 고추기름이 아니고 그 진짜 소고기 맛이 그대로 배어있는. 그리고 야, 부드럽네. 그리고 갈질하게 손으로 찢은 거, 이거 양기머리라고 하죠. 이거를 섬세하게 찢어가지고 정말로 부드럽게 넘어가네. 어이구, 밥도 담겨 있어서. 야, 이제 삽교가요. 삽교가 도축장이 있어요. 유명해.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근데 거기서 나온 부산물. 그래서 이제 뭐 대명사가 됐죠. 삽교곱창이나 이런 것들. 근데 소고기의 국밥은 예산 정말로 유명하죠. 맛있는 집도 많고. 근데 사장님이 이렇게 김치를 자랑하시더라고.
뭐 창고 보니까, 저장 창고 보니까 김치가 그냥 한겨울 장사할 수 있게 막 꽉 차 있더라고. 정성스레 담근 내공이 쌓인, 내공이 깊이 배어있는 그런 김치 맛이네. 예, 이것도 한번 드셔보세요. 이게 한우 아롱사태. 이 아롱이가 이 사이사이에 다 이렇게 bek혔잖아요. 이게 한번 이렇게 고추간장에다 찍어서 드셔보세요. 이걸 많이 좋아하셔요. 손님들이 많이. 먹기 전에 이게 위에 동동동동 떠 있는 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파, 그다음에 달걀 푼 거, 그다음에 이거 빨간 거 이거 보니까 고추기름 같아 보이기도 하고. 예, 고추기름은 아니고 이 저기 소 네. 그 양지에서 나오는 기름인데 이거를 덩어리로 갖다가 하루 종일 녹여요. 아, 녹여가지고 덩어리로? 그러면 그게 물이 돼요. 예. 그러면 고추 빻아갖고 고추 가루를 아, 이렇게 그걸 해갖고 볶아서 이제 기름 내는 예, 거구나. 그래갖고 통에다 크게 받아놓고 그걸 사용해야지. 그게 안 들어가면 이 맛이 안 나. 아우. 국밥 맛이 안 나요. 그 그건 기름이 아니면. 그러니까 그런 내공, 그러니까 그런 노력이 예, 배 있는 거거든요. 아유, 이게 이 식당만 40년이요. 41년이. 이게 하루네. 한우지. 한우. 예. 하루 그러니까 보기 쉽지 않거든요. 예. 지금 절반도 안 먹었는데 따끈한 국밥 먹으니까 막 땀이 보송보송 나는 것 같아요. 그죠? 보송보송 나죠? 몸과 마음을 치유해주는 생명의 물이 샘솟고 고단한 삶에 뜨거운 위로가 되어주는 한 그릇의 국밥까지 추울수록 그리워지는 그곳은 예산입니다. 빨간 국물의 국밥을 보니까 정말 맛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달걀에 흰자하고 노른자를 막 섞어서 예. 국물에 올려놓으면 굉장히 먹기가 좋아요. 그리고 부드럽고 식감도 정말로 좋습니다. 예. 그래서 저 계속 퍼먹었어요. 그리고 메타세콰이어 길이 그 전남 담양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예산에도 이렇게 멋지게 조성되어 있는 건 몰랐습니다. 그래 가보니까 정말로 이국적이고 환상적이더라고요. 예. 저렇게 이제 메타세콰이어 숲이 한 450m 정도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치유식들도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인근에 수덕사, 그다음에 이제 윤봉길 의사의 기념관인 충의사. 네. 그리고 그 좀 아까 나왔던 모노레일 같은 경우는 가보시면 네. 그 출렁다리와 예. 함께 야경이 정말 아름답거든요. 네. 야간에도 이용할 수 있으니까 올겨울에도 가기 전에 꼭 한번 들려보시기 바랍니다. 예. 칸막이가 다 돼 있어서 뭐 바람도 하나도 안 부르고 네, 엉덩이 따뜻하고 따뜻할 것 그렇습니다. 같고. 네, 이희진 기자 수고 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계속해서 한 주간의 뉴스를 정리해보는 주간 포트 뉴스입니다. 양세원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사진을 통해 한 주간의 뉴스를 정리해보고 누리꾼들의 다양한 반응을 알아보는 주간 포토뉴스입니다. 오늘도 3가지 소식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사진 보겠습니다. 지난 8월 발사된 달 궤도선 다누리, 다들 기억하시죠? 달 궤도 진입 후 새해 첫날 촬영한 따끈따끈한 달과 지구 영상 가운데 일부가 공개됐습니다. 이번 영상은 다누리에 탑재된 고해상도 카메라가 촬영한 건데요. 달 표면에 운석 등이 부딪히며 생긴 구덩이, 크레이터를 하나하나 살펴볼 수 있고요. 달에서 38만 4천 킬로미터 떨어진 지구의 모습도 구름의 흐름, 대륙의 모습까지 모두 담아냈다고 하는데요. 이 멋진 흑백 사진을 바라보는 누리꾼도 한눈에 반한 모습입니다. 와, 사진 한 장에 압도되긴 오랜만이네요. 우주에 대한 경외감마저 생길 것 같아요.
달은 그저 전진기지일 뿐 갈 길이 멉니다. 무한한 공간 저 너머로 라는 댓글들 있었습니다. 다누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촬영한 달 표면 사진은 오는 2032년 달 착륙선 후보지를 선정하는 데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다음엔 또 어떤 달 사진을 보내올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교실에서 조촐하게 열렸던 졸업식이 이제야 본 모습을 찾았습니다. 2월이면 어김없이 연례 행사처럼 열렸던 졸업식이 이제는 12월과 1월로 분산돼 각 학교의 학사 일정에 맞게 열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졸업식이 동시다발적으로 열리다 보니까 꽃시장에도 때 아닌 훈풍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들었던 친구, 선생님과 작별을 해야 하는 이 순간 우리 친구들 만감이 교차할 텐데요. 새로운 세상을 향한 힘찬 발걸음에 누리꾼도 뜨거운 축하를 보내고 있습니다. 끝이 아닌 시작이란 말 낭만적이죠. 우리 학생들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정든 학교를 떠나는 마음은 모두 같겠죠. 오랜만에 동창들과 연락해봐야겠어요. 라는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안녕은 영원한 헤어짐은 아니라 다시 만나기 위한 약속이라는 노래 가사처럼 모두가 새로운 희망을 약속하며 힘찬 날갯짓을 할 수 있게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사진입니다. 떠나가는 이들이 있으면 새로운 만남도 있는 법이죠. 지난 4일과 5일 전국 초등학교에선 2023년도 예비 소집이 있었습니다. 부모님 손을 잡고 초등학교를 처음 둘러보는 아이들 눈빛이 그야말로 초롱초롱한데요. 공부하게 될 교실도 둘러보고 선생님의 안내도 받으면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정말 기대 반 설렘 반이겠죠? 거기에 걱정도 살짝 들고요. 라떼는 말이야, 누리꾼, 언니 오빠들 응원의 목소리 더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완전 인간 병아리 그 자체. 나도 저럴 때가 있었겠지. 귀엽게 힘차게 내디는 첫걸음, 행복한 일들만 가득한 학교 생활 되길이라는 댓글들 있었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입학까지 50여일 남았는데요. 이 기간 동안 생활 습관을 바로잡고 학교와 선생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갖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긴장하지 않도록 부모님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 같네요. 지금까지 주간 포토뉴스 함께 하셨습니다. 개묘년 새해 첫날 세종시가 브랜드 슬로건으로 내세운 것이 바로 세종이 미래다였죠. 2023년 올해를 미래 전략 수도로 완성시킬 수 있는 원년으로 삼겠다고도 밝혔는데요. 변화와 혁신의 중심으로서 과연 세종시가 풀어나가야 할 숙제는 무엇이 있을지 함께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바쁘신 가운데 세종특별자치시 최민호 시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올해가 사실상 이제 시정 4기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세종이 미래다라는 이제 브랜드 선포식과 또 미래 전략 수도 세종 이렇게 비전 선포식도 하셨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올해 세종시의 최대 화두는 어떤 것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네, 제가 그 세종시를 이제까지 이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해왔고 지내왔습니다만 이제 새로운 10년을 맞이하면서 행정수소를 뛰어넘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고 나가는 미래 모범도시로서의 미래 전략도시, 미래 전략수도를 표거로 내걸은 바가 있습니다. 올해가 그 원년인데요. 다행스럽게 작년에 우리가 하계 세계 대학 경기도 유치를 했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또 새롭게 발표가 됐습니다만 국회 세종의사당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이 작년 연말에 예산도 확정됐을 뿐만 아니라 어제 국토부 장관하고의 회의에서 정부가 아주 의지를 가지고 작품으로 만들겠다, 국제 공모를 해서 추진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 여러 가지를 추진하면서 세종시 자체적으로는 저는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그리고 25년도에는 제가 국제 정원 박람회를 세종시에서 개최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 활성화를 통한 세종시의 자족 기능 확충, 그리고 기업 유치, 그리고 교통 문제, 그리고 정원 박람회라는 국제 행사 문제, 학예 대회, 그리고 한글 문화 수도라는 세종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문제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네.
할 일이 굉장히 많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예. 워낙 또 열심히 하시니까 네. 좀 이제 면밀히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에 대해서 세종 시민뿐만 아니라 충청 아마 지역민 모두 기대감이 좀 큰데 이 계획을 좀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올해 안에 뭐 국제 공모도 하고 또 가능하다면 연말에 뭐 실시 설계까지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 나왔는데 지금 구체적인 정부 방안도 좀 궁금하고요. 또 세종시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도 좀 알고 싶습니다. 우선 정부의사당, 세종의사당은요, 네. 그 350억의 부지매입비를 이번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700억을 요구했는데 350억밖에 반영이 되지 않았지 않느냐라고 우려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렇죠. 네. 그거는 예산 절차를 아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전혀 뭐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700억을 요구했다라는 것은 정부 편성 안에 이 당초 예산이 포함되어 있지를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증액 예상으로 뭐 아시겠습니다만 예산은 국회에서 깎을 수는 있어도 증액은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세종의사당 아직 사업비가 확정이 안 돼서 예산을 세우지 않고 있는 정부에 그래도 빨리 촉진시키기 위해서 부지매입비를 요구했던 것이고 예.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700억 중에 350억이 부지매입비로 반영이 된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700에서 깎인 게 아니고요. 제로에서 350억을 확보한 것이다. 예. 이렇게 보실 수 있는 만한 사항이죠. 정부 편성안에는 없었으니까요. 예.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도 당초에는 없었는데 저희들이 이 설계 공모비를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3억이라도 세워달라. 예. 그래서 3억, 40억을 요구했지만 3억이 쓴 거예요. 그렇지만 그 부대 의견에 여야 합의로 네. 그 대통령 집무실은 기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정부가 추진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다라는 부대 의견을 분명히 달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대통령 집무실이나 세종의사당은 예산이 깎였기 때문에 의지가 약해진 거 아니냐, 추진이 잘 되겠느냐라는 우려는 전혀 하실 일이 아니고 예. 오히려 없던 제로에서 350억까지도 확보했다. 없던 제로에서 3억까지도 확보한 것이니만큼 더 빨리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네. 고맙겠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지역 언론에서 국회 규칙이 빨리 제정되지 않는다. 이런 예를 들어서 네. 그 세종의사당에 이전할 뭐 11개 상임이라든지 이런 세부 방안들이 좀 이게 확정되기 위해서는 국회 규칙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 그래서 계속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마침내 김진표 국회의장이 네. 운영위로 넘겼더라고요. 네, 넘겼는데 네. 이 문제는 앞으로도 이래서 뭐 이런 국회의 동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이 어떻게 잘 될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 정말 걱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국회를 설치한다는 그때 국회 분원을 네. 이전한다라는 국회법을 네. 개정을 할 때 법안이 2개 있었습니다. 하나는 국민의힘의 정진석 의원안이 있었고요. 하나는 홍성국 의원안이 있었습니다. 예. 민주당에. 근데 정진석 그때 의원안에는 오늘 우리가 국회 규칙안에 담아져 있는 모든 내용을 국회 규칙으로 미룰 일이 아니고 어차피 국회 규칙도 법안과 같은 절차로 네. 성안이 되는 거니까 국회법에 담아서 결정하자라는 게 정진석 의원의 주장이었어요. 네. 오늘 국회 규칙으로 김준표 의장이 제안한 내용을 보니까 바로 정진석 의원께서 그때 제안했던 내용하고 거의 90%가 일치합니다. 네. 그렇다면 차라리 그때가 21년도 4월인데 그때 국회법에 오늘 우리가 국회 규칙안에 담길 내용을 담아서 의결했더라면 벌써 1년은 앞당겨져서 국회의사당이 설계에 들어갔을 텐데 그 점 매우 아쉽죠. 그러나 어쨌든 만시지탄에 감이 있더라도 어쨌든 이제 국회 규칙이 이제 다시 국회에 제출이 됐기 때문에 뭐 정진석 우리 국회의원 대표 지금 비상대책위원회 아니겠습니까? 네. 그분께서 제안한 내용대로 되었다면 이게 협의가 안 되고 합의가 안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에서는 걱정을 놓으시고 오히려 국민의 힘이 더 앞장서 왔다. 이렇게 인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027년도에 저희가 세종의사당이라든지 대통령 집무실도 결실을 볼 수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어제 국토부 장관하고 충북도청에서 충청권 4개 시도지사 예. 이 지역 협력 회의를 가졌는데요.
어제 장관께서도 분명히 밝혔죠. 상반기 중에 이제 착수를 해서 타당성 조사를 착수를 해서 네. 대통령 집무실은 국제 공모를 해서 추진하겠다. 그리고 국회의사당도 국회 규칙이 빨리 되는 대로 추진을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국회 규칙이 제안이 됐기 때문에 이게 의결이 되면 의결되는 대로 조속하게 이루어지고 예산 뒷받침이 있을 것이라고 네.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대통령 집무실은 27년이고요. 국회의사당은 27년이라고는 돼 있지만 지금 국회 규칙 때문에 조금 1년을 조금 밀렸더라고요, 밀려서 그러니까. 2027년이나 28년도 하여튼 가장 최대한 빨리 네. 이걸 추진한다는 정부의 의지면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어제 확인을 했죠.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지금 한때 세종시가 전국 최고의 이제 부동산 가격 상승률을 보였는데 네. 또 떨어질 때는 또 가장 빨리 또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서 좀 떨어져도 괜찮다 이런 분도 있겠지만은 또 집을 세종시에 가신 분들은 또 속상한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시장께서 보시기에 가장 바람직한 세종시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라고 할까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세종시가 전국적으로 핫한 지역이죠. 예.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는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했던 이유가 예. 경제 원칙적인 이유 때문에 그 당시 급상승했던 게 아니고요. 2020년도라고 기억합니다만 그 7월 달에 네. 그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김태년 총무께서 세종시를 수도로 만들겠다라고 발표하는 바람에 그냥 하루아침에 2배 이상 막 뛰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데 그것이 이제 시간이 지면서 거품이 빠지는 예. 것이겠죠. 그러니까 급하락하는 것으로 보이는 건 당연하게 보이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부동산 가격이 지금 하락하고 있는 것은 세종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이 지금 마찬가지 현상이고요. 그렇죠. 더더구나 세종시는 한 6년 동안 그 삼중 규제에 묶여 있지 않습니까? 투기과열지구로. 근데 작년에 그것도 다 풀어냈어요. 다 풀렸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이 좀 활성화되기를 정말 누구보다도 제가 바라고 있습니다. 뭐 부동산 가격이라는 것은 하락해서도 안 되고 상승을 하되 물가 상승률 정도로 상승하는 게 제일 안정된 모습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문제를 세종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한다는 것도 사실 한계가 있어서 지금 어제 원희룡 장관도 그렇지만 국토부 차원에서도 부동산 안정 대책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강구를 하고 있어서요. 저희들도 같이 협력을 해가면서 이 문제를 안정화시키는 데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세종시의 주택 공급 계획은 계속 나오게 될 예상입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 주택 공급 계획은 예정대로 그대로 추진이 되고요. 예. 더더구나 2027년도에 그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네. 거기 선수촌을 세종시에 건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때 이제 선수나 임원 한 15,000명이 전 세계에서 오시게 되는데 그분들이 12일 동안 숙식할 선수촌이 네. 아파트 형태로서 건립이 되게 돼요. 그렇죠. 대부분 그런 식으로 하죠. 그렇습니다. 예. 한 예. 3,000세대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그 3,000세대가 유대가 끝나면 또 시민들한테 또 제공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세종시는 부동산은 계속 공급을 할 수밖에 없고 다만 제가 관심이 갖는 건 세종시장으로서 우리 시민들의 주택 청약 비율이 지금은 60%인데 네. 한 80% 정도로 올려서 시민들한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더 확장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끊임없이 지금 건의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그 청년들의 임대주택에 대한 보전 그리고 신혼부부에 대한 전세자금 이자, 네. 이자들 2차 보전해주는 계획을 올해부터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부동산은 제공하되 지금 세종시의 시민들께서 내 집 가지고 있는 비율이 47%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군요. 이 비율을 높이면서 부동산 경기도 안정시키는 방법을 저는 강구하고 있고 국토부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국토부 장관과 또 충청권 4개 단체장이 모여서 여러 가지 뭐 철도라든지 광역철도라든지 교통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대전, 세종, 충남북을 연결하는 광역철도가 마침내 어떻게 시작이 되는 건지 어떻습니까? 이게 어제 제일 희소식이 그런 내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전, 세종, 조치원, 오송, 청주까지 이어지는
그 광역철도망을 네. 조기에 착수하되 올해부터 그 타당성 조사에 착수하겠다. 네. 그리고 조기에 착수하는데도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 그래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것이 정말 조기에 완공이 되고 그게 청주공항까지 이어지는 광역철도망이 된다면 네. 뭐 메가시티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충청권의 공동 협조도 네. 굉장히 빨리 이루어질 것 같고 충청권이 하나의 지역으로 네. 이렇게 유기적인 관계를 우리가 결성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뭐 GTS로 연결한다 뭐 이런 얘기도 그렇습니다. 나오긴 그렇습니다.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또 관심 갖는 부분이 대전의 도시철도와 세종 간에 이제 연결하는 부분이잖아요. 네. 이것도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됩니까? 저는 대전에서 정부청사로 오는 구간이 네. 조천 5성을 거칠 때 바로 지하철로 연결해달라고 끊임없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하철로 해야 하고요. 예. 이제 지하철로 연결이 된다면 대전 도시철도가 광역적으로 연결하는 문제도 우리가 검토해 볼 만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전도 도시철도 문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 그 세종과 같이 힘을 합해서 그런 경영 문제를 해결하고 또 세종 시민들도 대전까지 같은 도시철도가 연결이 된다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수도권 전철까지 이어지는 그런 구상을 저는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KTX 세종역 참 뭐 저희가 오랜 시간 수건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리고 뭐 조치원역에 정차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가시화되는지 궁금합니다. 조치원역에 KTX를 정차시키는 문제와 그 예. 세종 KTX 역사를 만든 문제는 제가 선거 전부터 우리 세종시가 전국의 그 광역자치단체 중에 KTX가 서지 않는 유일한 도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KTX를 어떻게 하든지 세종시를 통과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KTX 역사가 안 된다면 조천에 정차라도 해달라. 뭐 이런 양 의견을 냈는데요. 지금은 KTX 역사에 제가 좀 더 무게를 두고 네. 살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지금 국회가 오고요. 또 대통령 집무실이 오고 또 유성 구민 35만 명도 여기 세종 KTX 역사가 생기면 굉장히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국토부 장관이 발표를 했지만 세종에서 공주까지 BRT 도로를 25년도에는 착수하겠다.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TX 역사를 통해서 BRT 도로를 활용한다면 공주시 10만 시민들도 대단한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세종시만을 위한 KTX 역사일 수는 없다. 그 이상의 효과를 거둘 것이다라는 주장을 했고 그것이 이제 경제적 타당성을 갖느냐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서 제가 작년에 용역을 세웠죠. 네. 그래서 금년 6월이면 그 용역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경제적 타당성 여부가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제출이 되면 그 내용을 가지고 국토부와 계속 협의를 해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당부할 얘기가 있다면 듣고 싶습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경제 불투명한 상황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 여러분과 저와 그리고 시의 공무원 모두가 한 마음이 돼서 같은 목표를 향해 나간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합되는 모습 그리고 서로가 긍정적인 모습으로 우리 시를 살피는 모습인데요. 그걸 저는 새해에 동심동덕이라고 사자성어를 표현해 봤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같은 업적, 같은 큰 덕을 행해보자라는 뜻인데요. 뭐 어려울수록 우리가 뭉치고 또 힘을 합하고 또 서로 사랑을 하면서 우리 세종시의 발전을 위해서 시민들께서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최민호 시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뉴스 크리에이터 시선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휴일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